전라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명자, 나이 75세였죠. 젊은 시절부터 고된 삶을 살아온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어요. 잔주름이 깊게 새겨진 그녀의 얼굴에는 강인한 인생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그녀는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S호텔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라운지 한쪽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있었어요. 그 창 너머로는 바쁜 강남의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호텔 안에는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는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보였어요. 낡고 단정치 못한 옷차림, 구부정한 자세는 라운지를 가득 채운 화려함과 대조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처음에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내 사람들은 멀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여기에 왜 온 거지? 호텔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리네.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서빙을 하던 직원들 역시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들 중 한 명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손님이 맡긴 한 거야? 여기 어울리지 않잖아. 다른 직원은 푸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저런 분은 본 적 없는데. 그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라운지의 한 테이블에서는 김수정이라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김수정은 강남의 상류층으로 이 호텔 라운지의 단골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사람이었죠. 그날도 그녀는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와 고가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에 거슬렸어요. 김수정은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 소곤거렸어요. 저런 분이 여기 들어올 자리가 맞나? 그녀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음을 흘렸어요. 여기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녀의 옆에 앉아 있던 친구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이런 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들의 비웃음은 점점 주변에도 퍼져나갔어요. 할머니는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빈자리를 찾았어요. 라운지 구석에 조용한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그곳으로 다가가 천천히 앉아 의자는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푹신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손은 작고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가방은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어요. 그 가방을 내려놓고는 잠시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살폈어요.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한참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는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어요.
하지만 직원은 바로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그녀를 한 번 더 쳐다보며 망설였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뭐 드시겠어요? 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만 부탁해요. 직원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김수정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차 한 잔만 시킨다고? 여긴 그런 데가 아닌데. 그녀는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어요.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그 말을 듣고 킥킥거렸어요. 여기서 차 한 잔 값도 비쌀 텐데. 이런 분은 왜 굳이 이런 데 오는 걸까?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할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그녀는 손가방을 꼭 쥐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손가방 위로는 그녀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그런 모습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다짐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직원이 차를 들고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관심하고 건조했어요. 여기 주문하신 차 나왔습니다. 직원은 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툭 던지듯 말했어요. 컵을 내려놓는 그의 손길은 서두르며 성의 없어 보였어요. 그런 태도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작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컵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차를 마시며 진정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직원은 그녀의 감사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힐끔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명확했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무시와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김수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여기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김수정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호텔 이미지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저런 분이 들어오면. 그녀의 말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러게, 이런 분들 왜 안 막는 거야? 이상하네. 그들은 할머니 쪽을 힐끔거리며 계속 수군거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처럼 굴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을 일부러 무시하는 듯했어요. 아니면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작은 손은 컵을 쥐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차를 천천히 마시던 그녀는 문득 손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몇 가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수첩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와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사진은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이내 수첩을 닫고 가방에 넣으며 다시 차를 마셨어요. 그 순간 김수정이 또 한 번 비꼬는 말을 던졌어요. 저런 분은 왜 저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지?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주변의 관심을 끌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보냈어요. 그들은 여전히 호기심과 무시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김수정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며 웃음을 흘렸어요. 여기서 차 한 잔으로 얼마나 버티려는 거야, 정말. 그녀의 말은 명백히 할머니를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박성훈이라는 이름의 중소기업 대표였어요. 박성훈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겸손했어요. 그는 라운지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를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혼자 계시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박성우는 그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특히 김수정의 비웃음과 조롱이 거슬렸어요. 겉모습만 보고 저렇게 대하는 건 좀 아니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고민했어요. 그러나 할머니에게 바로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할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상황을 살폈어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도 계속 그녀를 힐끗거렸어요. 그들의 관심은 마치 호기심 반, 조롱 반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차를 마시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할머니를 힐끔거렸어요.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피식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예 할머니를 무시하며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수정은 여전히 할머니를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은 좀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은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컸어요. 옆 사람들은 김수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러게요. 고급스러운 곳에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김수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와인잔을 내려놨어요. 그 말에 라운지 안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웃음소리는 할머니의 작은 등 뒤로 스며들듯 울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 같았어요. 아니면 어쩌면 그녀는 그 모든 비웃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멀리서 지켜보고 각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할머니 앞에 다다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박성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박성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서요. 그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혼자 오신 건가요? 처음 뵙는 분 같아서요. 할머니는 그의 질문에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혼자 왔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 오셨다니 낯설 수도 있었겠어요. 이곳은 분위기는 좋지만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의 말은 마치 할머니를 위로하려는 듯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그의 태도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렇네요. 분위기가 조금 낯설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 나쁘진 않네요. 할머니의 말에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요. 이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쉬는 것도 괜찮죠. 그는 그녀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길 바라는 듯 보였어요. 라운지 안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김수정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저 남자는 왜 저러는 거야? 이상하네. 김수정은 혼잣말을 하며 각성훈을 흘겨봤어요. 그녀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박성훈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다니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박성훈은 그런 시선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요. 그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계속 미소를 유지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아서요. 그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왔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어요. 박성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골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오셨네요. 서울은 이런 호텔 말고도 좋은 곳이 많아요.
어디 둘러보셨어요? 그는 그녀가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길 바라는 듯 물었어요. 할머니는 그의 질문에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둘러보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성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여긴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곳일 거예요. 특히 이 호텔은 유명하잖아요. 그는 그녀가 조금 더 편히 느끼도록 가볍게 농담 섞인 말을 덧붙였어요. 이곳 커피도 괜찮은 편이고요. 할머니는 그의 농담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운지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수정은 그 광경을 끝내 참지 못한 듯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남자 참 이상한 사람이야.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녀는 불쾌하다는 듯 와인잔을 다시 집어 들었어요. 그러나 박성훈과 할머니는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조금 더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라운지의 묘한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라운지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할머니와 박성훈을 향했죠. 그들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김수정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수정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체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친절한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소곤거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수정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V에 오는 곳인데 정말 수준 떨어져. 그러나 박성우는 여전히 할머니와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울은 어떠셨어요? 처음 낯설었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의 질문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낯설긴 했어요. 어딜 가나 화려하더군요. 그녀는 말끝에 작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곳은 제가 평생 살던 시골과는 너무 다르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여운이 담겨 있었어요. 박성우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화려하지만 차갑죠.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 중 하나라는 듯 들렸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당신처럼요. 그녀는 박성훈을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에 박성훈은 살짝 당황한 듯 웃었어요. 아, 제가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들은 잠시 조용히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라운지에 다른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수정은 이 상황이 더욱 이해되지 않는 듯 했어요. 저 남자는 왜 저러는 거지? 그녀는 옆 사람에게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김수정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나? 아니면 그냥 이상한 취향일 수도 있지. 두 사람은 그 말을 하고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러나 박성우는 여전히 그런 시선을 무시한 채 대화를 이어갔어요. 혹시 이 호텔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살짝 흔들리며 테이블 위를 스쳤어요.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은 어떤지 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했어요. 박성우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럭 궁금증을 풀기엔 좋은 곳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요. 다양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는 할머니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배려하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그의 말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많은 모습을 봤어요. 오늘도요.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깊은 뜻이 담긴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각성우는 그녀를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녀가 편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그 사이 라운지 직원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속닥거렸어요. 저분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여기 계신 거지? 그러게 아무리 봐도 여기 손님 같진 않은데. 그들의 말투는 여전히 무례하고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박성우는 그런 상황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할머니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울에 더 오래 머무실 계획이신가요? 그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 그냥 잠깐 들러본 거라서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어디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박성우는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은 추억이 되겠죠. 아마도요.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여운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라운지 안에 웅성거림은 잠시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힐끔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라운지의 모든 시선을 초월한 듯 이어지고 있었어요. 라운지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와 각성훈을 힐끔거리며 흥미 반, 의아함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특히 김수정은 그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으며 옆 사람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니, 대체 저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저렇게까지 친절하게 굴지?
그녀의 말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옆 사람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 사람도 보통 사람 같진 않네요. 뭔가 있나 봐요. 김수정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이상한 것.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박성훈 쪽을 쏘아보았어요. 호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정말. 그녀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성훈은 여전히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서울은 많이 복잡하시죠. 시골에 비하면 정말 다르잖아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너무 달라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어 보였어요. 박성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숙해지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힘든 점도 많으셨겠어요. 그는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그의 행동은 할머니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힘든 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보기가 조금 낯설 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랑 너무 달라 보이더군요. 그녀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박성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겉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다를지 모르죠. 그는 부드럽게 말을 덧붙이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수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분노에 찬 얼굴로 걸어왔어요. 라운지 안에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행동에 시선을 돌렸어요. 김수정은 박성훈과 할머니가 앉은 테이블 앞에 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녀는 다소 공격적인 말투로 각성훈에게 물었어요. 여긴 이런 분이 앉아 계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은 명백히 할머니를 겨냥한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박성훈은 굳은 표정으로 김수정을 바라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김수정은 그의 반응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말을 이어갔어요. 보세요. 여긴 고급 호텔 라운지예요. 이런 분위기를 새칠 만한 분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녀의 말에는 뚜렷한 비난과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라운지 안의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성훈은 그녀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을 자격이 겉모습에 달린 건가요? 여긴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곳 아닌가요? 그의 말은 김수정을 포함한 라운지 사람들에게 뼈 있는 질문처럼 들렸어요. 김수정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반박하려 했어요. 그건 그렇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긴 VIP 공간인데 그런 분이 앉아 계시면 솔직히 다들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박성훈과 대화를 이어가며 할머니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하지만 박성훈은 여전히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럼 VIP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아니면 명품 옷을 입은 사람? 그의 말은 김수정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듯 했어요. 김수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이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세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박성훈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여전히 차분했어요. 라운지 안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라운지 안은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박성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죠. 김수정은 여전히 굳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말씀은 참 좋게 들리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그렇게 생각할걸요? 김수정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애써 딴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김수정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분이 여기 있는 게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거의 화난 듯한 목소리로 주변에 물었어요. 그 순간 박성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건 이분이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함이 느껴졌어요. 김수정은 그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말을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박성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공간의 품격도 달라지는 거죠. 그의 말에 라운지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은 마치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됐어요. 저를 두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잠시 이곳이 어떤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김수정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못했어요. 그건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불편해한다면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라운지의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불편한 건 당신 같은 태도 때문 아닐까요? 그 말은 라운지 전체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차분한 표정으로 김수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조금 의아했어요. 이분이 여기에 계신 게 말이죠. 하지만 지금 보니 문제는 이분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 같네요.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듯 했어요. 김수정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 사이 박성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말은 명확하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태도였어요. 김수정은 결국 한숨을 쉬며 자리에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있었던 일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죠. 그 순간 멀리서 호텔의 경영진이 라운지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라운지 안을 살피다 곧바로 할머니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라운지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호텔 경영진들이 가까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서둘러 걸어와 상황을 살피며 할머니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수정은 경영진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야 좀 해결되겠네요.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은 듯 경영진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을 걸었어요. 여기요. 이분 말인데요. 아무래도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김수정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가리키며 경영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경영진 중 한 명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잠시만요. 경영진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찾아뵈었네요. 그의 말은 라운지 전체를 놀라게 했어요. 김수정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주변 사람들 역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찾아뵈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김수정은 경영진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어요. 하지만 경영진은 그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말했어요. 저희 호텔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안내를 그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의 말에 라운지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사람들은 경영진의 태도를 보며 혼란스러워했고 김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김수정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경영진에게 물었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경영진은 잠시 김수정을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할머니를 향했어요. 할머니는 조금 당황한 듯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유, 괜찮아요. 난 그냥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데 괜히 큰일로 번지는 것 같아 미안하네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권위가 느껴졌어요. 경영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저희 호텔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할머니가 단순히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김수정도 그제야 상황의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성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이분이 특별한 분이신가요? 그의 질문은
경영진에게 향했지만 그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경영진은 잠시 박성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라운지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분은 저희 호텔의 창립자 정 여사님이십니다. 그 말은 폭풍처럼 라운지 안을 휩쓸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김수정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립자요? 그녀는 경영진의 말을 되뇌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정 여사님께서 이 호텔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호텔은 여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신 곳이죠. 지금은 경영권을 물려주셨지만 이곳의 모든 직원들은 여사님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 아니 정 여사님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모두가 깨닫게 되었어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조롱과 의심의 시선은 사라지고 대신 경의를 표하는 눈빛이 이어졌어요. 김수정은 얼굴이 창백해진 제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되새기며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 여사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몰랐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잘못이겠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김수정을 바라봤어요. 다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김수정뿐만 아니라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었어요. 라운지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 여사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라운지 안은 정 여사님의 한마디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겉모습, 배경, 위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이게 할 뿐이에요. 정 여사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라운지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 호텔을 지을 때 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곳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자신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 라운지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고 또 어떤 사람은 작게 한숨을 쉬며 이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유독 김수정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 여사님은 그런 김수정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젊은 아가씨. 그녀는 김수정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어요. 아까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죠? 김수정은 그녀의 말에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서둘러 사과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고 생각 없이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도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잊고 있었던 거죠. 라운지 안의 사람들은 정 여사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다시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 가지 명심하세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 말은 김수정뿐만 아니라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박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 여사님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여사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을 이었어요. 저도 오늘 여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정 여사님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으니 이 공간도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 순간 라운지 직원들이 서둘러 가가와 정 여사님께 정중히 물었어요. 여사님, 특별히 준비해 드릴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직원들뿐 아니라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모두에게 주는 마지막 강부처럼 들렸어요.
라운지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배웅했어요. 정 여사님이 라운지를 떠난 후 김수정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그녀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계속 되새기며 깊은 후회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박성훈이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겠죠. 그 말에 김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도 다시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라운지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라운지의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은 정 여사님이 바랐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났어요.